안녕하십니까. 민사기록형 OT를 맡게 된 박지훈 변호사로 갑니다. 오늘 민사기록형 OT 외에 그리고 추가로 끝나고 한 2분 정도로 한 2, 3분 내로 짧게 상법 3순환 OT도 2순환 OT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사기록형 제가 OT 자료로 나눠드린 자료가 일부 몇 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강의 계획서하고 그리고 민사기록형 청구 취지 및 사례 연습이라고 해서 총 3장짜리 6면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A4 가로 출력된 컬러로 된 요건사실론 정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뺏게 한 13분에서 15분 정도로 그렇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진행 방향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그 회차에 대한 강평을 3, 40분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및 사례 연습이라고 제가 별도로 출간한 교재인데 따로 여러분들 구매하실 필요 없이 수업 시간에 가제본식으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강의 계획서에 대략 설명이 되어 있는데 100페이지 정도 교재고 청구 취지 연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각 쟁점마다 항변, 재항변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100페이지 내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해당 파트별로 각 회차별로 청구 취지 연습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2면에 보시면 기록형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청구 취지 연습을 해서 1회차부터 소비대차부터 맨 마지막 시간에는 민사집행법 쟁점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 거고 자료를 다시 보시면 변시에서 출제가 잘 되는 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어려운 쟁점들을 제가 별도로 추출해서 변시 기출보다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구성해서 표 안에 있는 사례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례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단순 기록형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취약 부분을 발견하고 그 청구 취지에 대해서 집중 연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약하신 청구 취지 파트 모두 약하거나 모두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약할 수 있는 파트를 임대차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서 매 회차마다 20분씩 사례 연습을 통해서 청구 취지를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 법리 및 예상 쟁점 총정리라고 해서 그 자료를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면에는 주요 항변 및 재항변 쟁점이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형을 풀 때 물론 요건사실론이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의뢰인의 희망사항 부분 그리고 원고 발송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요건사실론을 금방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거나 답안 변별력이 생기는 부분은 항변을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 항변을 저희가 전부 날려줄지 아니면 일부 인용하는 상계, 변제와 같이 쓸지 아니면 상환이행 판결 같이 동의항으로 저희가 인정을 할 것이지 그래서 재항변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자료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각 청구마다 나올 수 있는 항변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때 저희가 날릴 수 있는 재항변 부분, 중요 법리 부분을 제가 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상대방 피고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조금 복잡한 항변 중에서는 관법지 내지는 법지 항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쟁점을 찾는 순간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법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법리, 쟁점, 답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쟁점 추출했으면 밑에 보시면 기준 시점에 대해서 피고가 내용 증명에서 말하고 있다. 또는 소유자가 매도를 이미 했는지 또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는지 가등기인지 등등 어떤 항변을 피고가 하는지에 따라 저희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동그라미 볼드체 되어 있는 숫자 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가 주로 하는 항변의 핵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번에 건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이미 토지를 매도하였다라는 항변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쓴 다음에 저희는 그 밑에 부분 4줄짜리를 저희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항변, 재항변을 제가 동그라미 글씨 안에는 피고의 항변 부분을 요약했고 그 밑에 있는 논거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쓰시면 될 만큼 재항변 부분을 거의 모든 쟁점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법리 및 출제 예상 법리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록형 저희가 3순환 기록형 과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가장 기록형 스타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구조화하여 접근해서 단순히 상담 일지부터 기록 맨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법리,
판례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각 청구의 유형마다 금전 청구다. 그럼 금전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부분은 인용 가능할 수도 있고, 반면 인도 청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변하는 것이 당연히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피고 항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게 된다면 저희 청구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록 관련 페이지 7, 8페이지가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원고가 청구를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기록형보다는 물론 이제 서류의 의미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각 서류의 의미, 취지를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보실 때 어디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될지 부분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즉 대상 문제는 민사법 전 범위를 대상으로 출제해서 민법, 민소, 상법, 가족법, 민지법까지 했고, 민사집행법은 여러분들 별도 정규 과정이 베리타스에 없기 때문에 기록형 출제 가능성 높은 쟁점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기록 스타일러, 예를 들면 내용증명이나 가압류 결정문 또는 가압류 신청서와 같이 로데이터, 원문으로 제가 다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 쟁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출제 원리는 기출, 그리고 최신 판례 및 창작 등으로 구성해서 실전 변시와 거의 동일한 난이도 및 출제 경향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한 쟁점에 국한된 또는 한 판례만 알면 맞출 수 있는 쟁점보다는 변시 스타일을 맞춰서 연계 쟁점을 한꺼번에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단독 쟁점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채권자 대위권,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법정 진상권 등등 쟁점과 결합해서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기록 내용을 보셨을 때 명의신탁 약정, 계약서를 보시고 또는 원고 발송 서류를 보셨을 때 어떤 항변을 할지만 저희가 찾더라도 그에 따른 쟁점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대외적 소유관계가 다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그건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유자가 누구에게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신탁자 소유인지 수탁자 소유인지 따라 누구의 책임 재산으로 공여하여 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올 수 있는 쟁점과 연계될 수 있는 다른 파트의 쟁점, 그리고 그 쟁점이 기록형에 나온다면 어떻게 현출되어 나올지까지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록형 수업 때 진행하는 특강에서 진행한 방식인데, 가이드라인 그 사례형 제가 했던 것처럼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상담일지 뒤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주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역시 요건 사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내려면 항변을 정확하게 저희가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변 부분은 지금 사건 관계인 주장만 보고서도 저희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1번 점의 두 번째 줄에 추심 명령은 무효다. 그럼 저희 지금 희망사항 부분의 뒤에 보시면 원고는 추심금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심금 청구 자체가 무효이면 이 부분 청구가 다 날아가고 뒤에 피고가 하는 설사 뒤부터 하는 말도 전부 날아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만 보고서도 무효는 아니다, 유효다라고 재항변 부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피고가 지금 하는 부분은 추심명령 무효 항변에 대해서는 보자마자 이유 없다라고 결론 내려주시고,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가압류가 있으므로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인데, 금전 청구에 대해서 가압류 있다? 그러면은 바로 단순이행 청구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시면서 바로 날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반환한 3천만 원, 이 항변 자체는 금액의 다과 액수에 관한 항변이기 때문에 피고의 항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희 청구 자체가 통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금액을 깎거나 변제, 상계, 공탁과 같은 다과 액수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의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고도 저희는 바로 항변 부분을 찾고 일부 쟁점인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록형 시험은 대략 40에서 50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걸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하는 순간 그건 어떤 거랑 똑같게 되냐면 사례 쟁점이랑 똑같게 돼요. 사례 쟁점이 된다면 그 다음에 답을 찾으실 때는 선택형 쟁점처럼 답을 찾겠죠. 예를 들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러한 경우에 추심 명령은 무효인지 여부, 선택형 답은 X입니다. 저희가 예단을 미리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에 가압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건 저희 선택형 채권 양도 파트에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X라는 선택형을 찾을 수 있겠죠. 세 번째도 뒤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저희 뒤에 희망사항 보시면 인도 청구입니다.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지가 성립하면 저희 청구 자체가 통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보시자마자 법지 항변은 저희 청구의 인용 여부 자체에 대한 항변이다니까 예단을 미리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예단 가져주시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상인법 등등 쟁점 나오면 바로 사건 관계인 주장 보시면서 저희가 키워드를 메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배점이 책입표 보시면 5점, 6점, 4점 이런 식으로 각 항변을 찾는지 및 그에 대한 답안 부분이 다 세트로 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비유를 하면 2회 공판기일에 형사기록형에서 증인신문할 때 우리 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물어보는 것과 상피고인 또는 적대적 증인이 답하는 부분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찾더라도 전체 기록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고, 보다 기록형에서 더욱 중요한 준비 방법은 판례 법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다 알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최신 판례가 나올 수 있고 사실관계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중요한 것은 기록형 대비하실 때는 판례나 법리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청구를 할지 안 할지, 깎을지, 동의항을 걸어줄지 이런 방향만 제대로 찾으시면 청구 취지 부분에서도 금액이나 날짜가 그렇게 배점이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예 청구 취지 원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을 몰라도 저희는 방향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은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보신 다음에 기록 본문을 보시다가 내용 증명이나 통고서에 대한 회신,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발신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발신인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발신인이 피고다. 그러면 저희는 이 페이지는 이제 어디 메모하냐면은 항변 부분에 메모한다 이고, 사건 관계인의 주장 부분이랑 피고, 발신, 내용 증명은 요즘 변시에서는 정확하게 매칭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피고가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순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건 관계인의 주장에서는 쟁점, 키워드 정도만 간략하게 추출하고, 피고 발신 내용 증명을 보실 때는 구체적으로 그 항변이 어떤 법리를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저희가 소장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할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 관계인의 주장만 보시고서도 키워드, 쟁점, 방향을 저희가 70%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 발신 서류를 보시면서 피고가 보낸 거다 먼저 찾은 다음에 바로 이 쟁점과 연결해서 법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록 검토 방법은 제가 사건 관계인의 주장 또는 희망사항을 보면서 상담 일지까지 보면서 어떻게 청구 권한을 구성해야 될지, 소송물을 구성해야 될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해당 파트에서 나왔던 항변 외에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중요 항변까지 쟁점 총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평이 40분 끝나면 이렇게 청구 취지 연습을 해서 교재는 대략 100페이지 내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요 항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이제 빨간 글씨 보시면 결국 저희는 법리를 알고 있지만 기록형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 법리가 어떻게 현출되는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미리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형에서 어떻게 현출되는지를 함께 설명. 예를 들면 관법지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서, 처분일자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갑구에서 토지와 부동산의 각각 소유자가 언제까지 동일했는지, 그 다음에 일구를 통해서 저당권 설정 시점을 저희가 체크하는 걸 연습해 드립니다. 그래서 관법지 관련해서 성립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세요. 충분히 잘 아시고, 다만 기록에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될지 등등을 원문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형에서는 단일 쟁점은 잘 안 나옵니다. 단일 쟁점 나올 수 있는 건 상법 정도만 해당 파트만 물어볼 수 있고, 기록형에서는 여러 쟁점 결합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형, 사례형 시간에 공부하신 것 외에 저는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을 파트별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사기록형 고득점 팁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명의신탁은 최대, 채취 등등과 결합해서 나올 수 있고,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쟁점 관련해서 여기 신탁자 권리보호 방안 등 이 부분이 소송물이자 청구이자 청구 원인입니다. 그래서 각 쟁점들이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청구 취지 형식으로 제가 함께 정리해드릴 예정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사례 연습에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편화된 개별화된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주는 한 장짜리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웬만하면 하루에 배부해드린 자료가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변시 전까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창작 문제 제공인데 이건 지금 기록형 특강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 6회차 중에 제가 2, 3회차 정도는 중요한 항변, 중요한 재항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 2페이지에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PPT 화면을 잠깐 보시면 사행위 취소의소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2번부터 뒤에 내용이 더 있어요. 7번까지 있는데 2번부터 7번까지는 변시 기출된, 모의 기출된 또는 기출되지 아니하였지만 채권자 취소권 청구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상대방의 항변을 제가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두 장짜리 자료만 보시더라도 각 청구 유형별 나올 수 있는 항변 및 재항변을 원문 형태, 로데이터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알고 있는 법리가 기록형에 나왔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창작 문제도 제공해드리고 이 부분은 웬만하면 제가 기록형 문제로 내지 않은 회차로 그 쟁점으로 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웬만하면 어려운 스타일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록형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10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교재 자료를 최대한 압축해서 단권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리하게 몇백 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한 번 볼 바에 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 있으면 그 교재를 계속 보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그것만 간단히 추가해 주시면 되셔서 무리하게 책을 바꾸실 필요는 없고 그러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100페이지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록형 쟁점 추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쟁점 추출이 저희가 끝나는 순간 항변, 사건관계인의 주장과 그 다음 피고 발송 내용 증명에서 찾았다. 여기 법리는 찾는 순간 여러분들 OX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 단순 이행이 가능하냐라는 선택형 판례가 있죠. 그 판례 O라고 나왔었죠. 반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있으면 집행 해제 조건 부다라는 선택형 판례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기록형에선 중요한 건 쟁점 추출, 그 다음에 답안은 저희 실체법적 지식. 그래서 쟁점 추출 중요시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실체법 지식까지 한꺼번에 기록형 스타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추출이 완료된 순간 게임은 끝나서 사례형 선택형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정확한 청구 취지 현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금액이랑 날짜까지 다 맞추시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는 쟁점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틀릴 것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소위 왁구를 갖춰놓은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도 저희는 전략적으로 연습이 필요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될 때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지를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제법적 지식보다 기록형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출제 가능성 높은 쟁점 법리는 기록형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명의신탁이다. 그럼 계약서를 통해서 당사자가 누군지, 계약인지, 삼자간인지, 양자간인지, 그 다음에 피고가 어떤 항변을 한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그러면은 삼자간에서 대위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반면에 대내 대외적 소유관계가 문제다. 그럼 채권자 취소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멸시 이익 포기 관련해서 7월에 전압 판례가 큰 게 나왔었죠. 그러면 그런 출제 가능성 높은 판례들은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각서 또는 내용 증명 등의 시효이익 포기를 명백히 언급하고 있을 겁니다. 형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효이익 포기라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의에 보답하고자 제가 그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겠습니다. 와 같은 문구로 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의 문구가 있어야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효이익 포기는 또 보증채무랑 연결해서 쟁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효력 없다 쟁점까지 연결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진행한 민사기록형 OT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상법 보시면 상법은 제가 간략하게 1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수업 대략적인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저희 1순환 때 했던 거랑 이제 크게 비슷하게 하고, 다만 이제 추가된 부분만 보시면 2순환에서 최신 판례 그리고 6목, 8목 문제를 반영해서 조금 난이도를 사례형 기출에서 조금 벗어나서 50점 중에 20점, 25점은 기출 변형 활용이고 나머지 20에서 25점 정도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활용해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페이지는 따로 일독하시면 충분하시고 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상법 파트 기록형을 따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3순환 때 저희가 기록을 연습할 수 있지만 상법에서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의 청구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셔야 되고, 그런 파트는 제가 상법 사례형 시간에 각 회차마다 중요 쟁점들을 정리해서 기록 원문 스타일로 제시해드려서 여러분 상법까지 고득점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저도 더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